제목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읽고 싶어. 저 굉장히 많이 공감했는데요. 혹시 나도 자폐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라는 그 책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일단 이 책은요, 되게 예뻐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도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윈터, 겨울이었고, 이거는 지금 봄이거든요. 봄으로 보여요. 봄으로 보여요. 책이 예뻐서 사고 싶은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작가님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목도 제목인데요. 이 소제목이요,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나도 책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1부가 걷기로 하다, 2부가 받아들이다, 3부 다시 일어서다. 제목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보면요, 소제목들도 이것은 나만의 시간이다, 비록 뒤처질지라도 감당해내다, 사라지고 싶었다, 아스퍼거 증후군, 그럴듯하게 꾸며온 삶, 가장 안전한 곳으로, 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 길을 영원히 기억하는 법,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이 되게 그냥 팍팍 와닿는 거예요. 읽고 싶어. 읽고 싶게 제목이 뽑혔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마지막 꼭지의 제목은요, 나의 멋진 신세계인데, 이것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의 그 외관상 두드러지는 장점을 제가 너무 예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은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이 작가분이요, 30대 후반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고. 왜? 제가 A라고 제가 말하는데 나는 그걸 B로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제 배우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분이 느꼈던 그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혼란스러움들에 대해서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영국의 해안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고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분과 이 작가분과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필집 같아요. 잘 뽑힌 제목을 쭉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저 굉장히 많이 공감했는데요, 이분의 생각에 대해서. 누가 나랑 생각이 같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분이 자폐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나이가 39살이에요. 근데 저도요, 혹시 나도 자폐가 아닐까? 누구나 경미한 자폐 증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의 느낌대로라면. 자, 여러분, 자폐가 뭔가요? 한자로 자폐. 자폐가 이렇게 쓰잖아요. 스스로, 나 스스로 패, 다들 패, 닫는다. 바깥의 세상과 나를 단절하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아예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왜냐면 사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닫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게 자폐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나 다 자폐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자폐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영어로 하면요, ASD래요. 근데 이게 D가 디스오더잖아요. 그럼 오더는 뭐예요? 오더는 뭐 질서죠, 질서. 오더는 질서, 질서나 명령,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디스오더니까 무질서죠. 무질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질서라는 거는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질서라는 건요, 사회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 사람이 있으려면 공동으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질서에 맞지 않으면 디스오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라면 자폐나 디스오더나 누구나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한 저는 그렇다. 작가처럼 저도 자폐예요. 자폐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작가한테 동화돼서 이 책을 읽었어요. 작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모의 열기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태껏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삶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주 역겨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질서에 맞는 척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질서에 맞지 않으면
디스오더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보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을 하는 거죠. 뭐뭐 하는 척은 뭐예요? 내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세모라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질서는 요래, 네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사회의 질서, 오더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요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요거 튀어나온 거, 요거 요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별이 네모인 척하고 살아야 되는 게 질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 작가는 깨달은 거예요. 역겨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역겨움일 수도 있고요. 고통. 아, 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이제 디스오더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은 뭐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나한테 더 몰입하는 거예요. 별의 모습인 나한테 더 집중하는 거. 그게 자폐라면 나는 자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가도 그렇고. 이 머리말부터 나오는 작가의 문제의식,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작가한테는요, 버트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버트는 오늘 어린이집 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놀고 있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가 신발을 신는 척 꿈을 대고 있을 때 그 아이 엄마와 약속을 잡았다. 그 엄마는 문자를 보내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정중하게 알렸다. 나는 이런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만큼 뭘 모르지는 않는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노는데 자기들은 친구니까 좋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리면 그 엄마들까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나랑 그 엄마랑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사이에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작가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는 엄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차를 마시고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지킨다. 이런 사정으로 결국 우리는 집안을 정돈하거나 배우자와 점심을 먹는 등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번갈아가며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게 된다. 하지만 계속 아이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대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내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제가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요. 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여성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 이제 반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열 몇 명이 이제 모인 거죠.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밖에서 막 놀아. 근데 나는 바쁜데 굳이 반차를 내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모임에. 왜냐면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그 모임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끼리 노는 모임에. 그래서 싫지만 굳이 나의 귀중한 반차를 내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계만 보는 거. 언제 끝나지? 1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어. 3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앉아서 알 수도 없는, 사람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누구 엄마, 누구는 뭐 어떻게 지내나요? 뭐 그런 대화들을 하는데 전혀 끼어들 수도 없고,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교 이야기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는, 친하지 않은데 친교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 저에게는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작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친구가 놀러 오는 날만 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은 내가 내 가족이 아닌, 내 남편이 아닌 그 아이의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하는 탓에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이 손님들 얼마나 있다 갈까? 2시간? 아니면 3시간? 그동안 그 엄마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평생 무뚝뚝하고 쌀쌀 맞다는 얘기를 들어온 내가 보기에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억지로 만들어진 이 사교 모임에 구미가 당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작가는요, 자기 남편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나가요. 자기 남편과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작가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의 수단으로 걷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자폐적인 기질,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그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소소한 이야기로 우리가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특히 여행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폐다, 난 자폐적인 기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런 공감? 이분은 외국분이지만 저도 이분을 본 적은 없지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동료애가 느껴지는 거죠. 이분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 어느 외계인의 지구별 생존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아이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지훈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기 위해서 아르노노를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들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좀 일로 와야 돼. 너무 어두워. 아이고, 그러네.